이번에도 농작물이 버텨내지 못했다. 씨를 뿌리고 싹이 트고 이삭이 연우기 전 언제 재앙이 발생한지 모른다. 지금까지의 모든 것이 사라져 버릴지도 모른다. 베헤모스로부터 땅을 되찾았는데 왜 여전히 이렇게 많은 사람이 고통을 받는 걸까? 재앙이 없는 땅은 찾을 수 없는 걸까? 언제나 날씨가 좋기를 바라진 않는다. 서리, 눈, 비는 어떻게든 대체할 수 있으니까. 하지만 재앙의 오리지름은 다르다. 인간은 만지면 병에 걸리고 작물은 닿으면 죽어버린다. 작물을 심으려면 적절한 땅이 있어야 한다. 만약 이 땅이 정말로 인류가 살기에 부적합하다면 처음에 이곳에 인간을 심은 사람은 누구였을까? 방법을 찾아야 한다. 결국 사람은 먹어야 살아갈 수 있으니까. 땅을 고르고 도랑을 만들어 사기를 북돋아라. 거대한 포부를 갖고 강산을 바라봐라. 세찬 동풍 빛나는 달 어쩔 수 없는 하늘의 뜻 천둥소리. 설령 가뭄과 홍수가 닥쳐온다 하더라도 벼의 향기가 온 세상에 가득하기를. 이 몸 구름이 되어 봄비로 내리고 인간 세상에 아름다운 봄을 선사할 수 없다는 것이 원통하구나. 얼싸. 농산일로 몸에 땀을 적시고 괭이 하나를 들고 드넓은 병원에 맞서 광활한 땅을 평평히 고르고 다녀서 기름진 옥토로 만들겠노라 맹세하리. 6월의 태양이 뜨겁게 내리쬐어 도시 전체가 거대한 가마솥처럼 달아올랐다. 바람이 불 때마다 벚꽃 향기가 멀리서도 코끝을 찔렀고 마음까지 따스하게 데웠다. 올해의 공연은 무척 상황이었다. 무대 앞에는 사람들이 겹겹이 둘러쌌고 무대를 보기 위해 발끝으로 서며 작은 목소리로 노래를 따라 불렀다. 좌락은 먼 발치에서 무대를 바라보았다. 그들은 소박한 의상을 입고 있었고 비장한 표정과 함께 웅장한 노래를 부르며 한 걸음씩 힘있게 내디뎠다. 노래 가사가 사투리였기에 좌락은 길을 쫑긋 세웠지만 제대로 알아듣지 못했다. 무슨 내용인가요? 이건 신농이 대왕성에 와서 제일 처음 땅을 개척한 이야기야. 매년 신농을 기리는 제사 때면 이 연극 놀이를 해. 모두 산막인데 이건 두 번째 부분인 생천시야. 그런데 왜 가사가 이곳의 사투리가 아닌 건가요? 처음 이곳에 온 천사들은 영국 각지 출신이었지만 세월이 너무 많이 흘러서 어리 출신의 사람들인진 다들 기억하지 못하거든. 연극을 할 때 남아있는 기억을 더듬어 캐릭터마다 다른 사투리를 쓰기로 했어. 일종의 오마주인 거지. 그렇게 이어져 지금의 모습이 된 거야. 저쪽에 줄 서 있는 사람들은 무엇을 하는 건가요? 신농맞이. 전해지는 말로는 매년 여름 수확철이 되면 신농께서 대왕성으로 들어와 올해의 수확은 어떤지 살펴보시다고 해. 1000년 전 대왕성은 오래지로 변한 오염이 적은 귀한 땅이었어. 영국의 중요한 농경지 중 하나였지. 그 땅에서 농부들은 터를 잡고 농사를 지었고 오두막을 짓고 살았어. 그랬지만 결국 재앙이 그들을 찾아왔지. 날카롭고 가느다란 노랫가락이 무대 위에서 올려 퍼졌다. 귓가를 자극하는 신경질적인 소리가 나는가 하면 마치 빗방울이 떨어지듯 북채가 조그만 부기를 빠르게 두드렸다. 무대 위의 사람은 허름한 옷을 입고 벼가 가득 담긴 대나무 바구니를 들고 걸음을 옮기고 있었다. 저 사람이 신흥 역할을 하는 건가요? 저 당시의 대왕성은 전례가 없던 큰 재앙을 겪었어. 반 이상의 땅이 심하게 오염됐고 농지를 파괴하는 괴물이 나타났지. 알아들어? 괴물, 몬스터. 네, 그 정도는 압니다. 몇 세대를 이어온 사람들의 노력이 모두 허사가 되고 말았어. 땅을 개간하는 것도 어렵지만
적합한 땅을 찾는 게 더 어려워. 신농은 이곳에서 벌어진 일을 알았고 힘겹게 얻은 이 땅을 어떻게든 구해내려고 결심하셨어. 그는 많은 농부와 천사를 이끌고 이곳에 정착했어. 땅의 오염을 제거하는 방법을 연구하고 환경에 적응할 작물을 연구했지. 새해들을 거듭하면서 말이야. 북소리는 가늘게 시작해 울려 퍼지며 점차 두꺼워졌고 무대의 노랫소리는 마치 머리를 뚫고 지나갈 것처럼 강렬해졌다. 징소리가 들린 후 찢어지는 듯한 큰 소리가 무대의 한쪽을 덮었다. 무대 위로 하얗게 흩날리는 눈송이가 천천히 신농의 뒷모습을 가렸다. 벼이삭과 갈대로 만든 눈이 하늘을 가르며 날아올랐고 무대는 곧 고요한 백색이 되었다. 맑고 힘찬 피리 소리가 울렸고 푸른 싹이 눈 속에서 돌아났다. 피리 소리가 멀리 퍼져나가고 자락은 무대에서 흔들리는 벼이삭을 손으로 발라내며 아름다운 순간을 간직했다. 이건 무엇을 표현하고 있는 건가요? 신농은 새로운 씨앗을 찾기 위해 북쪽을 하던 중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 신농의 유해는 발견되지 않았지만 바구니 하나와 벼이삭이 된 주머니를 찾았어. 사람들은 이것을 대왕성으로 가져와서 무덤을 만들었지. 또 어떤 이야기에는 신농이 세상을 떠난 그의 하지 사람들이 수역을 마친 직후에 신농이 하늘에서 내려와 기쁜 얼굴로 수양문을 만지고 밭에 새 종자를 뿌렸다고 해. 그 뒤로 대왕성에서는 매년 연극을 열어 신농을 맞이하고 풍년을 기원해. 신농은 신화 속의 인물인가요? 물론 아니지. 신농에 관한 전설은 많지만 신농은 실제로던 인물이야. 천사부 교재에도 신농에 대한 기록이 있어. 신농은 영국의 농업이론을 처음으로 정립한 사람이자 농업이론을 세계적으로 정리하고 24절기의 규칙을 최초로 요약한 인물이야. 이건 교과서에 있는 내용은 아닐걸? 따라서 영국 사람이 다 아는 상식일 텐데. 근데 왜 이런 상식까지 나한테 물어보는 거야? 슈 여섯째, 천시를 정하고 24절기를 규정했다. 대기근 때 대성황이 나타나 직접 농사를 지으며 1000년 동안 머물러 있었다. 대리인 중에서 이런 사람도 있었다니. 오이 화생, 오늘은 일찍 왔네. 네 짝꿍 소마는 어디 있어? 너랑 같이 안 왔어? 옆에 이 멀때같이 큰 친구는 누구야? 아저씨, 그게 아니고. 하하하, 젊은 친구는 이래 끼어들 생각은 없어. 올해 연구한 작물 수확은 어떻게 됐어? 꽤 잘 됐어요. 중요한 단계에 도달했어요. 아마도 계절을 2번 정도 지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예요. 좋았어. 성과가 있으면 그걸로 된 거지. 우린 1년 내내 바쁘게 지냈으니까. 재밌게 놀고 있어. 수학과 준비 때문에 먼저 가볼게. 방금 거짓말한 거지? 오케이, 거기까지. 그만 물어봐. 이상하네. 소마는 어디로 간 거지? 이번 공연에서 오카리나 연주를 한다고 하지 않았나? 만나러 왔어. 새로 만든 달콤한 약과를 가져왔어. 원래는 미정지 설탕으로 속을 채울까 했는데 몇 년 전부터 아무도 그런 설탕을 먹지 않았던 것 같아서 이번 약과는 가게에서 파는 고운 설탕으로 만들었으니 맛 좀 봐. 그리고 과일도 있어. 새로운 품종을 연구했거든. 달콤하고 향기로워서 예전에 먹던 그 새콤한 과일보다 훨씬 맛있어. 아직 이런 걸 좋아하는지 모르겠지만 네가 뭘 좋아하는지 몰라서 종류별로 가져와 봤어. 요즘 어때? 아직도 머리가 많이 어지러워? 잘 지내는지 보러 왔어. 걱정되기도 하고. 그리고 그들도.
악기 소리 들려? 사람들이 신랑자를 맞아 신랑을 맞이하는 중이야. 다들 재밌게 노는데 여기 남겨두고 가면 너무 외로울 거야. 제 방에는 소나무와 떡갈나무가 울창했다. 그 중에는 수백 년 세월을 자랑하는 거목들도 있었고 가시머진 듯한 나무도 있었다. 한여름의 뜨거운 태양이 숲 전체에 상쾌한 송진 냄새를 퍼뜨렸다. 신은 옆에 있는 소나무를 쓰다듬었다. 가지에 묶여있는 붉은 비단으로 된 나무패가 바람에 흔들렸고 작은 벌레들은 줄기를 타고 기어다니고 있었다. 숲속 새들은 나무 꼭대기에 앉아 노래를 불렀다. 여름이 시작되고 크고 작은 재앙이 몇 번 있었어. 특히나 올해는 날씨가 정말 좋지 않았지. 천사들에게 주의 깊게 살피라고 당부했어. 너무 걱정하지 마. 수확량은 그리 많지 않지만 걱정할 필요는 없어. 지난 몇 년 동안 모은 식량으로 충분해. 과거에도 이렇게 잘 버텨왔잖아. 남자는 강물을 바라보며 멍한 입을 벌렸지만 결국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밖에 많은 사람들이 왔어. 진실을 아는 이도 있고 나를 돕고 있으니 걱정하지 마. 우린 결국 이 모든 걸 지키지 못했지. 남자는 얼굴을 가리고 울기 시작했다.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질 거야. 방법이 있을 거야. 재앙이 아니었던 재앙, 그리고 과거, 희생, 죽음 그 모든 것이 헛되지는 않을 거야. 아직 기억해? 우리가 모두 씨앗이 뿌리 내리고 싹 트는 걸 봤잖아. 저들은 내가 돌볼 테니 넌 걱정하지 마. 하지만 너도. 멀리서 다가본 발소리가 들려왔다. 층층이 쌓인 솔잎이를 조심스레 한 발 한 발 밟으며 의도적으로 소리를 감추고 있었다. 하지만 남자는 바람에 귀를 기울이고 흐릿하게 반쯤 감긴 탁한 눈을 번쩍 떴다. 눈앞에는 흐릿한 실루엣이 보였다. 귀여운 양갈래 머리를 하고 허리에는 대나무 페리를 차고 있었다. 남자는 무엇인가 말하려다 다시 침묵했다. 멍하니 주위를 돌려본 그는 이내 몸을 돌려 자신의 도끼를 들고 소나무 숲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소만, 숨지 말고 나와. 나이든 여인이 볏짚 한 움큼을 들고 천천히 무대에 올랐다. 이윽고 황금빛 볏짚을 세 개로 나누어 신농사 중앙의 곡물 더미에 꽂았다. 탁자 위에 술잔에 술을 가득 채운 후 두 손으로 잔을 들고 눈높이까지 올린 뒤 땅에 술을 부었다. 농부가 북채를 들고 종을 3번 울렸고 그 소리가 대왕성 전체에 울려 퍼졌다. 울려 퍼진 소리에 땅도 살짝 떨리는 듯했다. 무대 아래 농부들은 절을 하며 마음속으로 빌었고 그 뒤 차례로 제단으로 올라와 품에서 몇 알의 씨앗을 꺼내어 제단 위 곡물더미 안에 넣었다.
각자 가져온 씨앗으로 신농을 기를 거야. 씨앗의 종류는 상관없어. 곡물 더미를 높이 쌓으면 쌓을수록 신농에 돌아오는 길을 더 잘 확인할 수 있어. 그리고 다음엔 대왕성이 풍년을 들길 바라며 영국의 저장고가 풍족하도록 비우는 거지. 넌 모를 것 같아서 몇 개 더 가져왔어. 의식이 끝나면 잊지 말고 넣어야 한다. 감사합니다. 올해 수학은 예상보다 못했어. 부디 여름 수학 때 문제가 생기지 않기를. 젊은 천사가 깊게 허리를 숙여 인사했고 쓰러진 벽스를 재단 위에 곡물더미에 넣었다. 올해 곡물더미는 많이 줄었네. 정말 실망인걸. 지난번 풍년을 때는 재단에 곡물더미를 쌓을 공간이 부족할 정도였어. 사람들은 기뻐하면 곡물을 자루에 담아 양쪽에 쌓았지. 시끄러워질 때면 아이들은 곡물산을 타며 놀았고 어른들은 말리지 않았지. 아이들이 높이 오르면 오를수록 내는 작물이 더 크게 자랄 거라고 믿었으니까. 그럼 이 곡식으로 잡곡죽을 만드는 건가요? 아니, 제사가 끝나면 이 곡물 더미로는 술을 빚어. 그리고 다음에 신혼제 때 나눠 마시지. 저기 뒤에 준비되어 있어. 한 사람당 한 잔씩. 작년에 수확한 벼로 누룩을 만들었고 새로운 해 술을 빚는 데 쓰였지. 이런 식으로 해마다 계속되고 있어. 우리가 매년 하는 일이지. 화생이 인사를 마치자 무대 위의 춘장이 그에게 가득 찬 잡곡주 한 사발을 건네줬다. 화생은 두 손으로 받아들고는 고개를 들어 마셨다. 화생, 올해는 정말 고생 많았다. 전장님께서 더 고생이 많으셨죠. 착하구나. 좌락도 조심스레 벽실을 앞에 있는 곡물더미에 넣어놓고 다른 사람처럼 허리를 깊게 숙였다. 대왕성에 바람 잘 불고 비 잘 오게 해주시고 영국이 해마다 평안하기를. 독한 술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갔다. 각양각색의 곡물 향이 코를 자극하여 순간적으로 머리에 어지럼증을 느꼈다. 둥! 신농사 뒤에서 우렁찬 북소리가 갑자기 울려 퍼졌다. 낮게 울린 북소리는 방금 전에 종소리보다도 더 무거웠다. 농부들은 발걸음을 멈추고 정오에 12번 울리는 북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첫 번째, 봄비가 내려 얼어붙은 땅을 가른다. 두 번째, 봄의 찬동에 벌레가 끼고 가지에서 싹이 튼다. 중락하고 12번째, 눈이 내리고 두꺼운 땅을 덮는다. 농부가 술에 든 북채를 높이 들어올려 마지막 한 번을 내리쳤다. 둥! 수학이다! 수학이다! 새빨간 폭죽에 불이 붙었고 사람들의 환호와 함께 금빛 불꽃이 일었다. 귀가 먹먹해질 정도의 폭죽 소리가 사람들의 고막을 흔들었다. 사람들의 흥분인 가라앉기로 전에 엔진의 괭임이 들렸다. 박자감 있는 시동 소리가 이 작은 세상을 뒤덮었고 넓고 끝없이 펼쳐진 논밭으로 나아갔다. 들판은 마치 금빛의 케이크와 같았다. 농부들은 케이크 테두리에 수놓인 작은 설탕 알갱이처럼 달콤한 즐거움을 한 줄기씩 그려냈다. 평평한 땅에 산명한 바퀴 자국이 새겨졌고 풀잎과 은무지가 섞인 작은 입자들을 하늘을 날리며 수확기 뒤에 황금빛 물결이 일었다. 고랑주 한 잔 마실래? 방금 묘에서 사왔어. 지금은 근무 시간이야. 선생님이 알면 큰일 날걸. 그냥 수위를 측정하고 숫자 몇 개를 지켜보는 일 뿐이야. 내가 술을 3병 더 마셔도 데이터가 이상하다는 건 한눈에... 잠깐, 내가 정말 취한 걸까? 이거 좀 봐줄래?
저 흙 속에 우르지름 결정 함량이 얼마야? 이 수치는... 서둘러! 수문을 다... 커궁! 구름이 요동쳤고 여름철 찬동이 머리 위에서 요란하게 울렸다. 논두렁에 살던 농부들은 갑작스러운 찬동 소리에 모두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봤다. 태양은 수면을 비추고 있었고 바로 머리 위에 있었다. 왜 몰래 따라왔어? 신능제에서 연주한다며? 몰래 온 건 시원이잖아. 나한테 뭐라고 하지 말라고. 왜 매년 신동제 때마다 혼자서 먹을거리를 들고 여기 강가로 오는 거야? 벙어리 아저씨를 만나러 오는 건 아니겠지? 언님, 그 아저씨는 도대체 누구야? 왜 다른 사람하고 같이 살지 않는 거야? 이상해. 그 사람은 병에 걸렸어. 남에게 옮길까봐 혼자 이곳에 살고 있어. 그거 참 안 됐다. 다들 그 아저씨를 두려워하는데 넌 두렵지 않니? 조금 무섭긴 해. 얼마 전에 보드리를 찾으러 갔다가 아저씨를 만난 적이 있어. 근데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무서워 보이진 않더라고. 그냥 손에 도끼를 들고 있었고 무서운 얼굴을 하고 있을 뿐이었어. 근데 아저씨 나쁜 사람은 아닌 것 같아. 날 보는 눈빛은 화생이 썩지 않은 아이들을 혼낼 때랑 똑같았거든. 정말 영리한 아이라니까. 스톡페스트를 기를 때 보니까 흔들면 어린 새끼들은 사나워지기 쉽더라고. 사람을 잘 따르지 않아. 그럴 땐 일부러 다른 스톡페스트와 함께 밥을 먹고 놀게 해줬어. 금방 다른 어린 새끼와 잘 어울려지게 됐지. 그러니까 드는 생각인데 아마도 누군가 아저씨랑 말동무를 해준다면 아저씨도 조금 행복해질 수 있을 거야. 혼자 여기 남겨진 것도 참 안 됐으니까. 한님, 대왕성에는 뛰어난 천사들이 많이 있잖아. 근데 왜 아무도 아저씨의 병을 치료해주지 못하는 거야? 언젠가 치료할 날이 올 거야. 언님, 혹시 아저씨의 병이 전설 속의 괴물들이랑 연관이 있는 거야? 그런 건 왜 물어보는 거야? 가끔 꾸는 꿈이 있어. 심지어 똑같은 꿈을 여러 번 꿨어. 꿈속에는 여기 둑이 나와. 가끔은 벙어리 아저씨도 있고 아저씨가 둑 위에 서 있어. 날씨가 나빠졌고 가뭄도 오고 홍수도 왔어. 그리고 하늘에서 이상한 것들이 날아왔어. 모두 강 건너편에서 떠내려온 거야. 그리고 밭의 모종은 다 죽고 곡식 창고도 바닥이 나. 이 얘기 다른 사람한테 한 적 있어? 어제 이 엄청난 찬동 소리는 소만 돌아가. 비? 비라니 이상하지 않아? 이런 날씨에 역시 일기예보는 사람이 믿을 게 못돼. 하늘이 이상해. 걱정 마. 천사도 아무 말 안 했잖아. 재앙이 올 리 없다고. 이런 날에 비라니 흥이 다 깨져버렸잖아. 책임져. 근데 밭의 물이 뭔가 탁해 보이는데 느낌이 안 좋아. 아니야! 무슨 일이죠? 어디로 가시는 겁니까? 무대 위 노래는 멈추지 않았고 천둥 소리는 북소리에 어우러져 점점 더 거칠었다. 북을 치는 손길은 열심히 연주를 계속했고 작은 빗방울은 떨어져 땅에 번졌다. 이어서 먹구름이 빠르게 모였다. 마치 먹물에 물들어버릴 것 같은 짙은 검정색 구름이 서로 부딪혔고 부딪히며 번개가 쳤다.
두꺼운 구름 속에서 희미하게 빛나는 번개는 거대한 동물과도 같아 보였다. 폭우가 내렸고 비는 곧장 땅을 향해 쏟아졌다. 논밭에 먼지가 일어나기도 전에 빗줄기에 잠겨버렸다. 작은 오리주름이 조용히 논밭 가운데에서 꽃처럼 피어났다. 벼이삭은 고개를 숙이며 그 작고 검은 꽃을 바라봤다. 이런 재난을 앞으로 더 얼마나 겪어야 할까? 갓 자란 새싹, 휘어진 벼이삭, 열매가 듬성듬성 달린 가지들. 재앙이 휩쓸고 간 뒤에 남은 건 생명의 기운이 느껴지지 않는 광활한 대지뿐이었다. 메뚜기 떼는 작물의 모든 줄기와 잎을 갉아먹었다. 가뭄, 눈보라, 한파, 홍수와 같은 재난은 살 수 없이 많다. 봄에 닥친 한파는 어린 싹을 위협했고 남은 새싹을 지키라고 우리는 며칠 밤낮을 지새웠다. 얼마나 더 노력해야 모두가 풍족하게 배불리 먹을 수 있을까? 축제했던 분위기는 갑작스러운 폭우로 인해 싸늘하게 식어버렸다. 비는 그쳤지만 논밭에 고였던 물은 사라지지 않고 서서히 차올라 사람들의 발목을 덮었다. 비는 잠깐 내렸을 뿐인데 물이 벌써 여기까지 차올랐다고? 물이 너무 탁해. 설마 상류에서 흙이 섞여서 쓸려 내려온 건가? 그대로 되면 눈이 다 오염될 거야. 이 영국육설! 공상에서 뭐하는 거야? 빨리 물을 빼라고! 큰일이야! 댐이 무너졌어! 제길! 이게 무슨 상황이야? 무슨 일이야? 상류 어딘가에 오리진 강맥이 폭발한 자리가 강물에 섞여드는 것 같습니다. 파편이 수문을 지나다가 터빈에 걸려서 큰 구멍이 났나봐요. 왜 미리 발견하지 못했지? 올해 수위는 계속 정상이었어요. 아직 특이한 오리지름 반응도 감지되지 않았고요. 오리지름의 활성 상태가 이렇게 불규칙할 리가. 젠장! 하필 장마철이라 물살이 더 빨라. 물속에 얼마나 많은 오리지름 조각이 섞였는지 모르겠군. 논밭에 위에 때면 작물은 모두 끝장이야. 게다가 사람도 감염될 수 있어. 뭐를 조심해! 대미생의 균열은 바로 수리할 수 없으니 일단 인부인을 알아서 하루를 보내서 막아. 물살이 눈에 띄겠어요. 댐이 무너질 것 같은데 어떡하죠? 어떡하긴 뭘 어떡해. 오래전에 마치로 목숨을 걸고 막아야지. 오염된 물은 계속 퍼져나갔고 논밭은 이미 진흙탕이 되었다. 빨리 움직여! 물의 주머니를 더 가져와! 여긴 시험농지야. 물에 잠기면 비가 엄청 날 거야. 어이! 네 오리지널 마치는 모래놀이왕 아니었어? 좀 더 힘내봐! 모래놀이라니. 내 오리지널 마치는 토양을 분석하는 거라고. 됐어. 이런 잡담할 시간 없고 그래도 한번 해볼게. 농민들과 천사들은 줄지어 서서 모래주머니를 손에서 손으로 옮겼다. 그리고 오리지널 마치를 이용해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 같은 제방을 만들었다. 하지만 제방에는 아직 작은 틈이 남아있었다. 조금 힘들지도. 소녀는 모래주머니를 안고 벌떡 일어나 그 틈을 메우기 위해 달려가려 했지만 불어오는 바람은 마치 소년의 발목을 붙자는 듯 했다. 뭘 하라는 거야? 넌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도와주는 거라고! 강물에 들어간 흙 속에 오래전에 불순물이 얼마나 들었을지 아무도 몰라! 가만히 될 생각이야? 사람들을 지키는 게 제 책임입니다. 네가 뭔데 이곳 사람들이 네 보호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네가 지금 여기 서 있는 사람들과 뭐가 다른데? 저는 제가 뭔가 도와드릴 수 있을까요? 확인해본 바에 따르면
이건 댐이 무너지면서 발생한 홍수야. 본래 논밭이나 배수 시스템은 이미 과부하 상태가 되었지. 게다가 지금은 장마철이야. 댐을 빠르게 수리할 수는 없어. 계속 맞는 것만으로는 안 돼. 손실이 커질 뿐이야. 네가 전달자라고 했던 건 혹시 발이 빠른 편이야? 네, 그럭저럭 빠릅니다만 무엇을 하면 될까요? 다들 혼란스러워할 거야. 현장을 이끌어줄 사람이 필요해. 이 지도를 받아. 그리고 지도에 표시된 곳으로 가죠. 표시된 섹터의 책임자를 찾거든 모든 사람이 다른 곳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준비해줘. 무엇을 하려는 생각인가요? 산말 말고 빨리 해. 대왕성을 이동시키는 개조 작업은 아직 일부 알려드렸을 뿐이지만 기본적인 이동 기능은 있어. 댐이 수리될 때까지 대원 세트의 배치를 바꿀 거야. 섹터의 높낮이를 이용해 새로운 배수 시스템을 만들면 거대한 금속 덩어리가 녹아내려 댐의 틈을 메웠다. 하지만 물길은 마치 댐의 약한 부분을 알고 있기라도 한 듯 계속 약한 틈을 공격했다. 여기야? 여기가 좋아? 물은 금속 틈 사이로 계속 뿜어져 나왔고 마치 칼날처럼 갈라진 틈을 점점 벌렸다. 선생님 오리지널 마취는 이런 용도로 사용하는 게 아닙니다. 이대로 가면 선생님이 버티지 못할 거예요. 제가 대신하겠습니다. 비켜! 네 오리지널 마취로는 아직 부족해. 하늘엔 영광로가 있고 니엔 아직 공장 일도 다 안 끝났는데 밖은 왜 이렇게 소란스러운 거야? 근데 형수를 보니까 정말 오래 버텼구나. 구워 바깥의 일은 네가 신경 쓸 일이 아니야. 급한 상황을 순서파는 것 정도는 교칙 위반으로 가면 안 되지. 너의 공사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된 게 4세대보다 더 까다로운 것 같다니까. 됐고 가서 좀 쉬어. 나머지는 내가 처리할게. 나만 믿으라고. 대왕성 섹터 배치를 네가 조작하겠다고? 자세히 설명할 시간은 없습니다. 아직 이동 섹터가 완성된 건 아니지만 기본적 이동 기능은 갖추고 있으니까요. 일부 섹터만 움직이면 농지의 고인물을 상당 부분 배출할 수 있을 겁니다. 웃기지 마. 섹터를 조정할 권한은 형님과 시우 천사님만이 가지고 있어. 다른 사람은 그럴 권한이. 기분들은 지금 홍수 대응을 지휘하느라 바빠서 이것에 신경 쓸 겨를이 없습니다. 지금 홍수는 약해질 기미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수많은 농지와 작물에 피가 가는 바람에 설마 천사부에서 이 내용을 토론이라도 하실 생각이십니까? 너 기억났어. 넌 슈즈 옆에서 보자던 학생이야. 좋아, 한번 믿어볼게. 하지만 대왕석엔 수십 개의 농업 섹터가 있어. 섹터 재배치는 매우 복잡한 일이야. 최소한 몇 명의 천사가 하루 종일 계산하는 양인데 혼자서 어떻게 할 생각이지?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이건 논밭이들은 제 머릿속에 있으니까요. 지금 당장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제 지시에 따라주세요. 갑시노 섹터는 동쪽으로 5칸 이동, 그리고 을미호 섹터는 5단계를 내려주세요. 난 멍하니 뭐가 된 건가요? 빨리 조작해주세요. 하이, 모르겠다. 썩는 산 치고 한번 해보자고. 뭐지? 섹터가 움직이고 있어. 물살이 좀 누그러진 것 같네. 모두 조심하세요. 섹터가 움직이고 있으니 안전에 유의. 말로만 주의라 하지 말고 우린 어디로 피해야 하지? 비닐하우스로 대피하면 돼. 모두 진정하세요. 지금 바로 이 통로를 따라 병무 섹터로 대피해주세요. 거기는 지대가 높으니 좀 더 안전할 겁니다. 청폭씨, 왜 이곳에 계시는 건가요? 방금 화장과 만났습니다. 계획에 대해 들었어요. 강물은 대왕성 북쪽에 있으니 만약 물을 대왕성의 서북쪽에서 남쪽으로 흐르게 하려면 서쪽의 몇 개 섹터를 움직여야 할 겁니다. 그런 생각은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보드라, 도망가면 안 돼. 네게 저 다음이다. 소만스? 촛대군, 복군? 너희들이구나. 물살은 괜찮아? 다친 것도 없어? 그는 걱정 마세요. 안전한 곳에 있습니다. 다행이다. 아니구나. 아직 괜찮지 않아. 섹터가 움직여서 스톡비스 놀래 도망쳤어. 빨리 나가자. 겁에 질린 듯한 울음소리. 어이, 이 스톡비스들은 어디서 온 거야? 이리저리 부딪히지 말라고. 보드라, 날 뜨면 안 돼. 멈추세요. 그 앞은 섹터 끝입니다. 치, 너가 능력을 사용해도 된다고 허락을. 꾸물거리지 마. 너무 늦어. 일일이 알리다간 집 앞까지 물이 차오르겠어. 당신은 사세의 사람들까지 나서야 한다니. 이번 한 번만이야. 다음부터 이런 예외는 없어. 여긴 어딘가요? 이렇게 위대한 우리들의 마취를 쓰는 건 어느 천사님이시죠? 대단합니다. 저기 봐! 하늘이 맑아지고 있어. 다들 이제 한계야. 대왕성도 이런 일은 견디기 힘들지. 예상치 못한 재난이니까 이런 식으로 모두를 도와주는 건 옳은 거겠지. 해 터져라. 산들바람이 불었다. 끝없이 펼쳐진 논밭은 마치 숨을 쉬듯 부드럽게 일렁였다. 거대 드롱수는 여러 갈래로 갈라져 통제가 가능할 만큼 가늘어졌고 조용히 계획된 경로로 흘러갔다. 살아남은 스톡비스들은 가만히 서서 발밑의 물이 빠져나가는 것을 지켜보았다. 이어서 깨끗한 풀잎을 맡은 후 머리를 숙여 먹기 시작했다. 구름 사이로 쏟아진 햇빛이 전원의 입술고 간 대지를 환하게 비추었다. 대왕성 갑신 섹터부터 병의 섹터까지 안전하게 이동했고 모든 물은 서로를 배출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피해는 어느 정도인가요? 갑신부터 의뢰인 섹터까지 모두 오염됐어. 다른 섹터는 다행히 큰 영향을 받지 않았지만 주의 깊게 검사할 필요가 있어 보여. 이 논밭에서 재배한 작물은 모두 거둔 듯 처분해야 해. 적게 계산해서 흉작이라 쳐도 여름의 수확량은 그것보다 더 적을 거야. 사람들이 몇 달 동안 흘린 땀방울이 얼만데 올해 수확량은 계산했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굶게 될까요? 아직은 괜찮아. 여러 세대가 이어온 노력의 결과니까. 하지만 또 다른 재난이 온다면 버틸 수 없을 거야. 양사추, 이 정도로 큰 피해는 이제 대왕손 내부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즉시 경상의 소식을 전해 전국적으로 올해 식량 공급을 조정해야 합니다. 대왕성과 가장 가까운 옥문 쪽도 올 초에 재앙을 겪었고 복구 작업이 아직 진행 중이라 지혜를 요청할 여력이 없습니다. 맞아요. 공부에 따르면 최근 몇 년 동안 전국 각지에서 발생한 재앙 횟수가 지난 수십 년의 평균을 초과했습니다. 그야말로 재난의 해군요. 대왕성은 곡물 생산에 있어 가장 중요한 지점이야. 다른 도시의 도움을 바라는 건 이치에 맞지 않아. 이동 섹터의 점검은 지금 급한 문제가 아니야. 대왕성은 우선적으로 농작물과 식량을 책임져야만 해. 이제 곧 성과를 볼 수 있겠지만 아직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지 못한 시험 농지가 얼마나 있을지. 그리고 오성시불의 공사 속도를 늦춰야 할 것 같아. 이전에 도와주러 가던 천사들도 모두 돌아와서 남아있는 농지와 농작물을 구해야 해. 이번 여름에 파종하는 것도 절대로 늦어져서는 안 돼.
제 생각은 좀 다릅니다. 예, 네 말이 맞습니다. 고생하고 계시다는 건 이렇게 잘 알고 있습니다만 5성 11의 공시를 늦추는 건 다시 한번 논의해보는 것이 어떨까요? 식량이 중요한 것은 맞지만 5성 11에도 국방의 중대한 사항입니다. 조정에서 정한 가을까지의 완공 기한도 쉽게 결정된 것이 아닙니다. 손익에 대해서도 신중히 고려해야 합니다. 자네는 꽤나 신중하군. 그렇다면 지금 바로 공문을 작성해 경성으로 전달자를 파견하고 상사대에서 열흘가량 논의를 한 후 다시 알려주는 것으로 하지. 식량은 시장에서 파는 재료가 아니야. 1000분의 1이 줄었다고 해서 식량의 가격이 1000분의 1이 오르는 건 아니지. 1000분의 1만큼의 백성이 굶게 되는 거야. 그렇다면 만약 전쟁을 한다면 얼마나 많은 백성이 삶의 터전을 잃게 될까요? 5성 11가 시작된 이유도 잊으셔서는 안 됩니다. 저 강 건너에 알고 계시 않습니까?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걸. 대모 문제를 넘어서도 더 큰 문제가. listen, I can't listen. 듣자르자니 못 들어주겠네요. 두 분? 해건 측은 이곳에서 논할 주제가 아닙니다. 신중해주세요. 영국 역사. 이과 전설은 단서를 한 사람은 아니나 지금 당장 우선순위는 명확합니다. 여름철의 파종은 대형성의 수년간 연구한 성과이며 수천 명의 사람들이 생활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건 절대 지체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선 천사들에게 이곳의 농부를 도와 피해가 발생한 농지에 전공과 복구를 요청하는 것은 어떠신가요? 이건 절대 지체되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5성 11의 완공 기한은 예부의 이름으로 천사에 다시 문의해보겠습니다. 청기각에 도움이 있다면 아직 대응할 여지는 있을 것입니다. 혹여 조정에서 이 판단이 옳지 않다 한다면 그 책임은 제가 지겠습니다. 오케이, 거기까지. 책임을 묻는다면 내가 지도록 하지. 내가 시랑니의 목숨을 위협하고 강요했다고 해. 그러니까 당신은 신경 쓰지 않아도 돼. 시작하기로 전에 책임지자부터 따지다니. 이러면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만약 정말 문제가 생긴다면 그 대가를 치러야 할 사람은 영국의 수많은 백성들입니다. 저희는 보잘것없는 세 사람에 불과하죠. 두 분께서 그렇게 나오신다면요. 저도 어쩔 수 없죠. 두 분의 판단을 존중하겠습니다. 부디 방금 하시던 약속을 잊지 마시기를. 문제 없습니다. 갈등 없이 해결한다면야 다행인 일이죠. 만약 문제가 생긴다면 주저하지 말고 제가 책임을 물으세요. 아니요. 그 얘기가 아니라 제 뜻은 지금 상황인 만큼 우선 정기각과 얘기를 해야 한다는. 그 말대로야. 지금 바로 전에 대한 보고를 작성하도록 하지. 영신행은 이 보고를 청기각에 보고하는 것으로 하고. 그렇다면 저로 준비를 위해 이만 물러나도록 하죠. 두 분, 그래도 공부는 화를 면했네요. 보급 물자가 제 시간에 도착하기만을 빌어야겠어요. 랄라랄라 랄라랄라 사랄랄랄랄라 깐신. 수많은 논두렁 사슬이며 흙을 차면서 걷고 있었다. 흙덩이가 이리저리 굴러다녔고 뚜렷한 방향 없이 수많은 머리를 숙인 채로 걷고 있었다. 사내는 길가에서 걷거든 돌피를 쥐고 있었다. 이번 정전은 얼마나 계속되려나. 엄청 더운 데다가 보드리는 잔뜩 겁에 질려 있고 이대로 가다가는 병에 걸리기 쉬워지는데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고 새로운 집에 언제 시킬지도 모르겠고 걱정이네. 화장도 그래. 밥 먹는 걸 며칠째 못 봤어. 버든빌스보다 두는 피곤하면 좀 쉬어야 할 텐데 매년 날씨가 나빠지는 것 같아. 이 농사도 영 시원찮고.
신동님이 정말 이 땅을 잊어버린 걸까? 소마는 손에 쥔 풀을 빙빙 돌려 원을 만들었고 돌돌 말한 공의 형태처럼 되었다. 그리고 손을 들어 풀을 버리려 했지만 이전에 시언니가 손짓을 발휘해 진짜 같은 동물 모형을 만들어줬던 것이 기억이 났다. 이 풀들을 시언니한테 가져다주면 분명 많은 것들을 만들어주겠지. 근데 시언니도 최근에 엄청 바빠. 첫 대군도 또 어디로 간지도 모르겠고 많이 따가야겠어. 직접 만들어줘주면 기분 전환이라도 좀 되겠지. 잠깐 한눈판 사이에 보드리가 또 도망가 버린 건가? 아! 헤이! 소마는 발을 들어 흙덩이를 힘껏 찼다. 무심히 굴러든 흙덩이는 벼에색이 부딪혔고 약간 더 구른 뒤 멈췄다. 대굴, 대굴대굴, 대굴멍, 대굴멍. 개돼지들아! 딥러닝이 가능한 초오버 하이 테크놀로지 AI 세아님께 돈 요청! 아주 짙푸른 녹색의 벼 이삭에는 작은 상처조차 없었다. 홍수가 다녀갔다. 땅에는 모든 작물은 사람처럼 고개를 숙였다. 그 혼돈, 단 하나의 벼 이삭이 고개를 빳빳이 돌고 있었다. 주변의 생명을 모두 빨아들인 듯 자신의 풍요로운 이삭을 하늘로 치켜세워 홀로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다. 주변이 조용해졌고 오로지 벼 이삭만이 생명처럼 피었다. 소마는 참지 못하고 손을 뻗어 벼 이삭을 만지랬다. 그 벼 이삭은 새빨갛게 하실 정도로 붉었다. 버든비스트 한 마리가 논의 가장자리를 돌고 있었고 태양은 버든비스트를 비추고 있었다. 버든비스트 또한 매우 매우 붉었다. 결국 이곳에 왔다. 피곤한 궤석이 역력한 그녀는 빨갛게 된 눈을 감았다. 강물은 그녀의 입을 채우고 진흙은 그녀의 시야를 흐리게 만들었다. 풀과 나무는 생기를 잃은 채 바람이 흔들고 있었고 그녀는 그 소리를 구별하려 노력했다. 하... 그녀가 무너진 벼 이삭을 어루만지자 이삭은 마치 위로라도 받은 듯 진흙을 헤치고 다시 일어섰다. 그녀는 눈을 감았다. 강은 머리를 스쳐갔고 나무의 뿌리는 마치 손금처럼 되었다. 몇 년 전에도 재앙이 이렇게 자주 일어나던 때가 있었지. 그때도 그저 바라만 볼 수밖에 없었어. 수확을 기다리던 벼들이 모두 땅에 쓰러져 있었고 조금밖에 남지 않았으니까 포대의 절반도 채우지 못했지. 넌 얼굴에 진흙을 잔뜩 묻은 채 포대를 안고 내게 말해줬지. 무서울 것 없어. 이렇게 1년씩 1년씩 나아가다 보면 결실을 볼 수 있을 테니까. 인생은 길어. 그리고 인생은 고독하지 않지. 우리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라고. 그때의 넌 얼굴에 주름 하나 없었지. 게다가 신동이라 불리는 사람도 아니었고. 그런데 어째서 이렇게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도 우리가 처음부터 바라왔던 것과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걸까? 발밑의 대지는 그녀의 호흡처럼 요동쳤다. 마치 깊은 곳에 뜨거운 심장이라도 숨기고 있는 것처럼 무겁고 천천히 뛰는 것 같았다. 심장 위에서 가벼운 발걸음이 느껴졌다. 차량 소리가 먼 곳에서 들려왔다. 몇 달에 한 번 정도는 들리는 소리였다. 먼 길을 떠나는 카라반 보급품과 다양한 물건, 그리고 각지의 소식을 가져온다. 대형상에서 반복되는 생활 속 이 물건과 이야기는 사람들에게 작은 기쁨을 선사하고는 했다. 지팡수 나무의 먼지걸음은 금방 눈앞에 다가왔고 선두의 차량에서 사람 한 명이 내렸다.
그 사람은 티끌 하나 없는 얇고 화려한 옷을 입고 있었고 바람과 먼지가 그의 뒤를 따랐다. 돌아왔구나. 오랜만입니다. 누님.